4월 24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악재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무려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하겠지만은 일단 이런 이슈 자체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어제 새벽 브리핑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최근 6주 동안의 양봉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증권사의 목표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등의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이걸 국내 시장에서만 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피치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TSMC, ASMR 모든 반도체에 지금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품, 뭐 파운드리, 디램 이런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좋게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증권사뿐이지 않나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반도체 업종들을 좀 놓아줘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따로 브리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여전히 금리 이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요건 제가 다음 주 주간 증시에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만약에 그냥 하나의 그냥 50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당장에 100이 가고 0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재료들이 각자 상승론자 하락론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에 대입하는 식의 그러한 분석은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미 우리가 2023년도에 모든 증권사 99.9% 증권사 다 틀렸잖아요. 예, 2023년도는 리셉션이 온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했던 99.9%의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다 전문가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칭 전문가들이 다 틀렸어요. 전문가 뭐 IB 증권사 다 틀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상승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떨어진 사람들 하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주식시장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산업이 엮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론자예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뭐 이렇게 어찌어찌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 있는 재료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다분하다. 여전히 시장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장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는 종목을 잘 잡는 게 뭐 장땡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는 것 같고 제가 뭐 새벽 브리핑에 이번 주에 21선과 61선 이탈한 종목들을 웬만해서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한 차례 B2가 터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1분기 때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잔고가 거의 뭐 14조 미만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20조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B2가 늘어났을 때가 가장 많이 동반되는 게 공매도가 다시 동반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한계치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저는 이 신용장고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2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자금의 동향은 예전에 코스피가 3천일대가 가능했던 자금 추이고 그때는 거래대금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코스 양시장 합쳐가지고 거의 뭐 최소 3, 40조 원 이상이 거래대금이 보여준 시장이다. 최소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는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 10조 원 보여주다가 지금 이제서야 한 25조 원 정도까지 평균치가 맞춰졌는데 다시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신용이 과연 그 거래대금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신용은 거래대금이 50조 원 정도 4, 50조 원에 맞는 신용 대금이지 35조 원의 신용 거래대금 맞는 신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신용이 만약에 더 늘어나고 투자 이탁금이 더 늘어나서 거래대금 50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이 늘어나면 공매도 같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와 신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시장이 한번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아마 5월달쯤에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리밸런싱 현금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 제외하고는 뭐 레이피크가 또 지분 매각했는데,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새 지금 뭐 테슬라, 뭐 키벌 머스크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자사주를 매각하냐라고 하는데, 원래 실적 시즌에 자사주를 매각합니다. 네, 자사주 매각은 그렇게 악재가 아니에요. 자사주를 또 매각을 해야지 다른 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딥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일정 이슈들, 그리고 지금 지지하드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확대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약바이오랑 뭐 지지하드 리스크로 발생하는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최근에 상한가 같은 누보라든가 뭐 한일산업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죠.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하등 증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시장에 올라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주식들은 뭐냐면은 반도체, 2차전지, 석유화학, 뭐 자동차, 전자기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시장에 좋아요. 네, 근데 뭐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 우크라 곡물 관련 테마 해가지고 이제 뭐 석유 관련 테마주들,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 뭐 이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테마주로만 접근해라.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주도주가 뭐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LG엔솔루션,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인 겁니다. 대형 시가 전체적인 업종을 끄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들. 근데 이런 우크라 곡물 관련 테마주들은 절대 시장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자, 엘컴텍도 마찬가지. 엘컴텍이 투자자들이 아무리 많이 사도 올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고 엘컴텍은 기관 외인 뭐 다른 세공펀드 등을 포함한 세력들이 그 주식을 안 쳐다봐요. 왜냐? 주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떨어진다고 엘컴텍 살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주식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단타로 접근하기는 좋죠. 하이나들 우리 같은 경우는 단타로는 접근 가능하지만은 저 주식들이 올라가면은 시장에서는 당분간 별로 좋지 않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지하는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대만, 중국에 대한 지지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고용 없는 저성장, 제가 어제 반도체 관련된 영상을 남기면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에 기대해서 올라가는 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폭발적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목의 리밸런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한국 노동시간이 중남미를 제외하고 OECD, 이 OECD랑 비교하는 기자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땅덩어리 작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구수가 5천만 명 미만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뭘 해서 하루에 네, 아무도 정치적 영역 넘어가지만은 지금의 이런 저성장을 부추기는 것들이 이러한 언론기관이지 않나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시장을 올려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프로터 앤 gam블이 생활용품 가격 10% 올렸다. 인플레가 아마 장기화될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네,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소재 관련 테마주가 올라가는 거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소재 관련 테마주가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과 경기가 침체가 될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고, 이런 소재 관련 테마주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멘텀이 있는 고평가되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사람들이 리스크를 지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들,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나. 다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가 뭐 피크죠.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변동성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온시티 관련 테마주들 나쁘지 않습니다. 건설 관련된 테마주들이 사실은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죠. 뭐 최소 2년 정도까지는 예전처럼의 그런 주가 상승력이 보이기는 어렵겠지만은 여전히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온시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돌렸어요, 추세를. 한미그룹만 보셔도 지금 딱 이게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모멘텀이 내부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외부적으로 모멘텀을 쏠 수 있는, 터트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좋은 주식들이 수출주도 국가들, 수출주도 산업들, 철강, 석유화, 또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반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네, 라는 점. 개별적 이슈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조금 이제 저도 약간 스며들고 있죠. 이 증시 하락론자들의 스며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배웠던 주식을 배웠던, 그리고 제가 야매 주식으로 주식을 취한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교육을 받자고 제가 개인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있고 아직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너무나도 뭐 흔히 말해서 왜곡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왜곡된 시장이 차라리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우리가 쉽게 좋은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물론 뭐 저도 반도체 그 2차전지 종목들을 상당히 3, 4월 달 뭐 많이 공략해가지고 뭐 수익을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저도 뭐 포스캠 때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정말 바닥에서 쌓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내가 사기 싫은 종목들, 손절하는 종목들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종목들이 턴어라운드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과감하게 좀 리밸런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냐 종목수 늘리자. 제가 종목수 5개 이상 여러분들 가져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더 줄일 겁니다. 이번 주까지 종목을 정말 많으면은 4개 정도까지 줄일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뭐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제가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달려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